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닌 듯 방화 살인사건 희생자 1명의 발인이 어제 치러진 가운데 부상자 치료 방안 등에 대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섬으로 불리는 거제저도가 빠르면 올 하반기에 공개되며 국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북한에 트랙터를 보내 농작물 생산을 돕자는 운동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북 제재 영향으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에 불편한 점들이 적지 않아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닌 듯 방화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 만에 희생자 5명 가운데 1명의 발인이 치러졌습니다. 부상자 지원 문제에 대한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닌득이 2016년까지 총 68차례에 걸쳐 조현병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영정과 위패에 이어 관이 나오자 유족들이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 올리는 마지막 인사. 자식들은 결국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오열합니다. 안인득에 희생된 74살 황모 씨의 발인식이 어제 오전 사건 닷새 만에 엄수됐습니다. 다른 희생자 4명의 발인식에는 아직도 알 수 없는 상황. 유족들이 부상자 7명에 대한 치료비 전액 지원을 요구하며 발인을 미루고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상자 가운데에는 하반신 마비 등 심각한 장애가 우려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생활을 보장을 해주라는 얘기죠. 치료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조례라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또 적용이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가 그런 걸 논의하고 검토하고. 안인득의 과거 행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인득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68차례에 걸쳐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됐다 조현병 진단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꾸준히 치료를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후 2년 9개월간은 진료 기록이 없어 이때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인득은 또 10년 전쯤 김해 한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산재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프로파일러가 밝혔습니다. 경찰은 안인득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26일 안인득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대통령 별장이 있어 대통령의 섬으로 불리는 거제저도가 시범적으로 개방됩니다. 빠르면 올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국방부와 거제시가 저도를 시범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전면 개방을 위한 사전 단계로 수용 인원과 개방 시기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거제시와 국방부의 협의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올 하반기쯤 저도의 시범 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9월과 10월이 가장 유력합니다. 시범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하여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거제시나 가장 좋은 것인가 용역도 한번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거제 저도 개방을 공약하고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군사시설인 저도의 소유권 이전에 난색을 표하면서 전면 개방은 몇 달째 지지부진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민간군이 참여하는 저도 상생협의체가 꾸려졌고 결국 시범 개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 시민들의 어떤 반응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시 개방, 전면 개방 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차츰차츰 나간다는 게 이제 소유권 전환이거든요. 다음 달 중으로 저도 시범 개방을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입니다. 창원은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 밖에 경남 지역도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태입니다.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 건조함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남해안 지역이 최고 80mm로 봄비치곤 제법 많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최고 2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창원 13도, 김해 1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23도, 밀양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살펴보시면 거창 11도, 진주 1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4도, 합천 2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 한 차례 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요. 헌법 불합치는 위헌일까요? 오늘 TMI는 위헌에 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One at a time, please. What a way to make me at ease. How the hell did you know that? 'Cause I didn't even know that. Am I an examinee? Dot those I's and cross those stupid things at times, but don't we all? Don't. 법률이 바로 상실되면은 법적 공백이라든지 법적 혼란이 발생하고 법률을 헌법 질서에 맞게 개선하는 역할이 입법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보는 경우에 바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헌 정족수 6명을 초과한 7명의 재판관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중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법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 조직법의 규정을 준용해서 합의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견해가 3인의 위헌 의견이죠. 그 다음 유리한 의견을 더하고 그렇게 해서 6인의 의견에 이르렀을 때의 견해를 헌법재판소의 의견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시각각 달라지고 있는 것이고 또 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법 감정 이런 것이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헌법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었다. 어떤 법 현실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상 최악의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에 트랙터를 보내 농작물 생산을 돕자는 운동이 전국 농민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북한에 전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엄지연 기자입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와 지난해 가뭄 폭염으로 유례없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전체 인구의 41%가 영양 부족 상태고 올해 들어 민간인 배급량도 절반가량 줄이면서 북한은 유엔에 공개 식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express our concern about the deteriorating food security situation in the DPRK. The government has requested assistance from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organizations. 전국 농민의 총연맹도 나섰습니다. 올 연말까지 북한 전력을 경작할 수 있는 트랙터 100대를 보내 남북 민간교류에 물꼬를 트자는 건데 의성군도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2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보탰고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한민족을 이 세계에서 이렇게 분단된 국가로 두면서 계속 이렇게 제재만 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통일을 바라는 열망의 마중물이 되는 전국 농민회는 전국에서 구매한 통일 트랙터 40여 대를 끌고 판문점 선언 1주년인 오는 27일 임진각에서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지만 통일부의 방북 승인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면제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식량 등 인도주의적 지원조차 막힌 상황인데다 식량난에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분위기가 강해 통일부가 방북을 승인할진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이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들은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불편한 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급 시각장애인 한지혜 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한 씨는 매일 택시를 이용합니다. 함께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봤습니다. 연결부터 쉽지 않습니다.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 뒤 길 맞은편에 도착한 택시가 경적을 울립니다. 직접 건너오라는 뜻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한 씨가 소리만 듣고 찾아가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을 하면 안내를 보통 해드리는 분들이 많긴 하나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을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게 여차 교육을 하는데도 비하고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귀갓길 또 택시를 잡는 한 씨. 그러나 취재 기자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문을 열고 차에 타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보통 근데 내려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네, 다 내려서 합니다. 대부분. 개조해서 그 일부도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말로는 장애인용 택시지만 실제로는 일반 택시 겸용입니다. 부산시가 택시비의 65%와 봉사료를 지원하는데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별도의 운전기사 교육은 없습니다. 1,500원이던 봉사료도 다음 달부터 1,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어서 자칫 서비스 질도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교육을 좀 이런 수 없이 잘 신청해서 가면 되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도와주고 이러면 자꾸 운전직원이 도와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건수는 68만여 건. 콜택시가 장애인들의 발로 정착되고 있는 만큼 더 세심한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5분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위층에 살던 43살 김모 씨 등 주민 4명이 대피하는 과정에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200제곱미터와 보일러실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베란다에 있던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5분쯤 김해시 한림면의 한 건축 자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컨테이너 2동 등 내부 75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앞에 있던 드럼통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구장 소식입니다. 폭력 근절을 위한 마을 지킴이단 발대식이 오늘 오후 3시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경남 신용보증재단과 밀양시 자활센터의 서민금융복지 협약식이 오늘 오전 11시 밀양시청에서 개최됩니다. 잠재 관광지 발굴과 육성을 위한 한국관광공사 MOU 체결식이 오늘 오전 합천군청에서 진행됩니다. 수돗물 음용 활성화 협약식인 관공서부터 수돗물을 먹습니다가 오늘 오후 3시 김해시청에서 열립니다. 한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경남, 부산, 울산 검증단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김해 신공항이 안전성 부족과 소음 피해, 경제성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총리실에 전달하고 김해 신공항 건설 백지화와 제대로 된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검증단은 오는 24일 부산시청에서 김경수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겨울 사상 최대 규모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넉 달 동안 국내외 3,900여 팀, 선수단 8만여 명을 유치해 전년보다 27억 원이 많은 427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치단체별로는 통영시와 창녕군, 고성군, 양산시 합천군 순으로 많았고 종목별로는 축구와 육상, 야구 순이었습니다.